1945년도 이전에는 미국은 동쪽은 대서양이 가로막고 있고 서쪽은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고 북과 남은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가로막고 있어서 여기를 군사적으로 외국에서 쳐들어오는 게 거의 힘들어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나라는 미국과 국력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미국을 침략할 수 있는 국력을 가지고 있질 못해요. 그리고 또 같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침략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미국은 유럽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 아시아에 뭐 일본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 가든 말든, 히틀러가 유태인을 몇백만을 잡아 죽이든 말든, 일본인 사람들이 중국 가서 뭘 어떻게 하든 말든 난지 별 관계 없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었어요. 왜냐? 지금같이 비행기 타면 뭐 한 열 몇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아니고 배 타고 한 달씩 가야 되는 거예요. 유럽이고 아시아 건너가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달나라 갔다 오는 것보다 더 멀은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은 그 먼 저기 무슨 다른 별과 같은 그런 먼 데 있는 데서 지지고 볶고 싸우던 그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미국의 Isolationism Foreign Policy라고 해가지고 고립주의 외교 정책이에요. 1945년도까지. 그런데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이, 미국은 1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때도 외교 정책이 고립주의니까 절대 참전을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틴기다가 할 수 없이 전쟁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1차 대전은 영국으로 가는 상선을 배를 자꾸 독일군이 미국에서 뉴욕이나 이런 데서 영국으로 가는 그 전쟁 물자를 실은 미군 상선을 자꾸 침몰을 시키니까 미국에서 뭐 5대, 10대, 20대 수없이 빠졌는데도 전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물선이래 가지고, 화물선이라서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군수물자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지. 그죠? 이게 1차 대전 때 얘기예요. 1914년부터 1917년까지. 미국 배가 가면은 독일의 유보트가 와서 빠뜨리는데, 선장이고 뭐 기관장 몇 명인데 살아나요. 보트 타고. 그 배에. 큰 엄청난 화물선에 그 대신 군수물자만 대서양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그리고 독일이 이제 사과를 합니다. 미국에다가. Letter of Apology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사과 서면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그랬다. 미안하게 됐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적이 불분명해서 미국 상선인지 모르고 침몰시켰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 그럼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인데 그 레터를 받고 뭐 돈 뭐 갚아주겠다는데 뭐 모르고 그랬다는데 뭐, 그리고 뭐 선장이고 뭐 대부분 살아나요. 그 배 이렇게 빠지면 조그마한 배로. 그러니까 별로 넘어갔는데 잘못 건드린 거예요. 한 번은 2015년 7월인가에 루시타니아호라는 영국 국적의 배가, 이거는 화물선이 아니라 여객선이에요. 한 2,500명 정도를 싣고 뉴욕항을 떠나서 영국으로 가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국적이 둘이에요. 한 국적은 영국 국적이고 또 하나는 미국 국적인 거예요. 뉴욕에서 영국 가는 배니까. 이거를 쳐가지고 빠뜨린 거예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화물선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한 500명 살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민주공화 양당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한테. 이거 뭐 하냐? 미국 US 시리즌이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데, 그전에도 한 100여 개 이상 빠졌어요. 다 상선이. 이걸 잘못 건드려가지고 미국이 참전을 해서 유럽에 가가지고, 이게 중앙 파워하고 영국, 러시아, 프랑스 세 나라 합친 파워하고 이 게르만하고 이쪽 중앙 파워 있죠, 터키하고 힘이 비슷비슷하니까 1차 대전이 3년이 가도 안 끝나는 거예요. 미국이 참전해서 한 방에 끝내버리고 미국이 싹 다시 돌아왔어요. 미군 한 명도 안 남기고 20년도 안 돼서 2차 대전이 또 일어난 거예요. 2차 대전. 이 유럽에. 그때 이제 히틀러가 600만을 잡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을.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 때도 안 가려고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에 와가지고 진주만을 두드려 패는 바람에 안 가려고 끝까지 빼다가 할 수 없이 참전을
선언을 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동시에 일본하고 유럽에 가가지고 독일이고 일본이고 싹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미국에서 야 우리가 좋은 레슨을 받았다. 1차 대전 때 미군의 힘이 다시 후퇴를 하니까 또 전쟁들을 하고 난리를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 정책을 고립주의에서 바꿔야 되겠다. 뭐냐? Engagement Foreign Policy. 개입주의로 바꿔야 되겠다는 게 45년 이후에요. 그래서 그때 유럽에 간 미군들이 아직도 있고 그때 아시아로 나간 미군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이 지금까지 안 일어나죠. 일어날 만한 나라에 누르고 있으니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제 빠지면 또 터지는 거예요. 빠지면 또 터져요. 한국이고 뭐고 어디고. 이게 정신 못 차리는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부국이고 힘이 있는 나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GDP가 지금 세계에서 한 12 정도에서 10, 한 2, 3, 1, 2, 뭐 요 정도 돼요. 왜냐면은 1.78조 정도 됩니다. 한국의 GDP가 1.7, 1.8 트릴리언 달러예요. 근데 세계 한 16이, 17이 되는 나라가 GDP, 총생산이 인도네시아나 스위스예요. 여기가 한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1조 달러. 근데 우리가 1조 달러고 뭐 1.7조 뭐 트릴리언 달러 이러면 우리가 워낙 액수가 커서 감이 잘 안 잡혀요. 그죠? 근데 한국이란 나라의 1년 GDP가 1.7조면은 세계 10위권 되니까 엄청나게 부자 나라 아니냐? 200 몇 개 나라 중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맨하탄 GDP가 얼마인 줄 아세요? 뉴욕.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뉴욕이 5보로로 나눠져 있어요. 뉴욕은 맨하탄, 퀸즈,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그 다음에 아니요, 뉴저지는 다른 주고, 거기는 다른 주. 맞습니다. 브루클린. 이렇게 5개 그 보로라고 그러는데 구가 요걸 합치면 뉴욕시티라고 그래요. 요거 다 빼고 맨하탄 보로가 1년 GDP가 얼마일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2.2조예요. 2.2조 달러.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 자리 해먹은 사람들이 갈 데 없으면 가는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회사가 있어요. 맨하탄에 투자회사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뱅가드라는 회사는 들어보셨어요? 그 뱅가드는 오래돼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블랙락은 생긴 지가 한 10여 년밖에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둘이 자산이 비슷해요. 근데 블랙락 인베스트먼트의 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자산. 삼성 같은 거 그냥 하루아침에 10개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10조 달러예요. 한 회사가. 그러니까 무슨 현대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스탁을 쫙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대, 삼성 거 스탁 다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를.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데 제가 한국에 가서 이번에 느낀 거는 매우 마음이 아픈 게 제가 가는 데마다 질문이 넘버1이고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트럼프가 되면은 방위비를 한국에다가 무지하게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트럼프를 지지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바이든이 되는 게 좋다. 그때는 바이든이 난 안 한다고 포기한다고 하기 전이에요. 제가 7월 달이었으니까 바이든이 포기 선언한 게 3개월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딱하고 한심해가지고 그분들 근데 가는 데마다 그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서울대에서는 좀 거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정도의 질문이었는데 거기 이제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외국인 학생 서울대에서 제가 2 강연을 했어요. 하나는 한국말로 하고 하나는 영어로 하고. 근데 다른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국회고 뭐고 정치인이고 뭐 다 똑같아요. 가는 데마다 우파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게 방위비 올려달라면은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미국이
한국 측에다가 인상해달라는 방위비의 내역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한국에 전개하고 있는 전략 자산이라든가 한국의 F-22도 있어요. 비밀이지만 여러분 F-22가 뭔지 아시죠? 비행기 한 대가 앞뒤 전방 아래 위에서 360도로 한 수십 개 비행기가 한꺼번에 달려들면 한 방에 다 끝내버리는 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다른 건 다 팔아도 F-22는 안 팔아요, 딴 나라에. 네, 그런데 이 F-22도 군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 대에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격을 들으면 이제 놀랍니다. 어마어마해요. 예,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가요. 예, 거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35도 있어요. F-35는 이제 쌉니다. 그거는. 근데 뭐 싸진 않죠. 그 비행기도. 근데 이것도 수십 대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이나 기계나 군 장비는 100% 미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올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올려달라고 그러냐면은 체제비, 체류비. 그러니까 3만 명 미군이 한국에서 있으려면 수도세 내고 전기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미군 부대가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월급. 근데 그것도 둘이 합쳐서 반을 내려는 건데, 문정권 때 지금은 반보다 조금 더 내려는 거예요. 60몇 %인가. 그걸 못 내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건 몇 푼 안 돼요. 한국에서 음식 쓰레기를 버려서 처리하는 비용의 반도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뭐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이제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거 기름값, 이거를 체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반을 이상을 부담하려는 거지, 주한 미군이 실제로 오퍼레이트 하는 데 들어가는 건 100% 미국이 되는 거예요. 걷다가 일본에 가면은 요코스카라는 그 해군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도쿄 옆에 가면은 요코다라는 기지가 있어요. 여기 공군 기지예요. 그 다음에 후쿠오카에 가면 사세보라는 해군 기지가 있어요. 해군. 이게 한국의 청진, 군산, 평택, 오산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움직이는 미군 부대예요. 일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후방에서 돕는 거예요. 일본이 없으면 한국은 금방 망합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후방 기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뭐든지. 뭐 그 군에 갔다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연대 본부가 있으면은 중대 본부가 파견 나가 있으면 거기 또 그다음에 소대가 나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아시아 태평양을 지키는 게 일본에서 한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미군들이. 그 돈 또 괌에 있어요. 그런 건 1불도 안 받아요. 1불도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전기세, 수도세하고 기름값을 반으로 내라는데 이걸 안 낸다고 버팅기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제 머리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국이 못 살면 괜찮은데 미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 다음으로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많이 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골프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치는 거지 배고픈 나라 사람들은 골프 못 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미국, 일본 사람 빼놓고 한국 사람보다 골프 더 많이 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가 없죠? 없어요. 네. 그 골프 치고 해외여행도 인구 비례로 따지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댕겨요, 요즘에. 네. 인구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세계에서 최고 많이 댕기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골프 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네 나라 지키는데 그 군인들이 쓰는 기름값하고 수도세, 전기세 그 반을 내는 거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대하면은 아주 부자 흉내를 내요, 이 한국 사람들은. 근데 미국하고만 마주 앉으면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애석한 게 뭐냐면 그 한국 사람들 월급이든 미군 부대 근무하는 그 한국인들 월급이든 미군들이 불키고 있는 전기세든 수도세든 그 돈을 한국 정부가 주면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로 바로 다시 돌아오는 돈이에요. 그 땅이 한국 땅 아니에요, 그죠?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더군다나 미군 부대에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월급 받으면 그 돈 받은 월급 가지고 한국에서 쌀 사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국 경제도 다시 들어오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뭐 1.1배 뭐 50% 하다가 야 저거 5배 더 때린다고 그래라.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이지 실제로 그렇게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우 기초적인 일본 같은 데서는 먼저 일본의 총을 맞고 죽은 아베라는 수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하고 트럼프 말기에 주일 미군 방위비 협상이 들어오니까 100% 내겠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50% 내라고 60몇 %가 내라고 그랬거든요. 동의하고 미국이 원하면 100% 내겠다. 그리고 더 원하면 100%보다 더 내겠다 그랬어요. 왜냐? 일본은 미국이 일본에 주둔함으로써 일본이 받는 이익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나라의 이 목숨줄이 풍전등화인데도 잘 몰라요. 왜 돈 내라고 그러지? 이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현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저녁 이제 모레 새벽쯤 가면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누군지 알게 될 텐데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 말았지만 engagement policy 그러니까 개입주의 외교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onshore라고 그러고 하나는 offshore라고 그래요. shore라는 거는 이제 해안가, 바닷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onshore engagement policy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거예요. 한국이나 이런 데처럼 독일이나 뭐 요즘에 폴란드, 뭐 체코 미군들 다 있죠. 그런 데처럼 폴란드는 자기네가 돈을 엄청나게 내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미군들한테 돈도 안 받고 뭐 전기세, 수세 같은 건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폴란드는 그냥 무조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서 오십시오. 폴란드는 2차 대전 때 정말로 큰 고생을 했거든요. 러시아하고 독일 사이에 낑겨가지고. 그러니까 폴란드는 미군 하면 그냥 나라를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미군만 들어온다면. 영원히 방위가 되는 거니까. 철통 방위가 되는 거죠. 미군 한 명만 있어도 방위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있으면. 못 건드리는 거니까. 근데 오프쇼어는 그럼 뭐냐? 온쇼어는 이제 미군 전쟁 발발 가능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거예요. 주한미군처럼. 오프쇼어는 그 나라 땅은 아니지만 근처 가까운 데 있다가 유사시에 미군이 바로 투입되게 하루 이틀 안에 그걸 오프쇼어 엔게이지먼트 팔러시라고 해요. 오프쇼어 개입주의 정책. 근데 여기까지만 해본 거예요. 미국이 1990년도까지. 그러다가 소련이 1989년 말에 패망을 하니까 소련 패망 전에는 두 슈퍼파워가 으르렁거린 거예요. 반세기를. 소련하고 미국이. 그래서 그때는 미국이나 소련 어디 두 나라에다가 줄을 서야지 밥을 먹고 사는 시절이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친미를 하든가 친소를 하든가. 그거 안 하고 중간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서 두드려 맞고 저기서 두드려 맞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소련이 패망을 해서 없어지니까 미국 하나 유일한 슈퍼파워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이제 하버드 정치학과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아주 유명한 그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학위만 받고 티칭은 안 하고 티칭 조금 하다가 나왔는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은 뭐 이름만 라스트 네임만 일본 이름이지 사실 3세라서 미국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1989년도에 초판이 나오고 90년도에 수정판이 나오고 91년도에 제3 수정판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뭐냐? 책 이름이 The End of History라는 책이에요. 그 full name은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인 그 full 책 이름인데 그냥 학자들이 End of History 이렇게 짧게 해요. 역사의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무슨 역사의 끝이냐면 죽고 죽이는 역사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 책 내용을 보면 인간은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고 나서부터 서로 죽고 죽이는 게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는 소련 이블 엠파이어라고 그랬어요. 악의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소련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16조각으로 찢어진 거예요. 소련이. 그 중에서 제일 큰 덩어리가 러시아고 두 번째로 큰 덩어리가 우크라이나죠. 그죠?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련이라는 악의 제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니까 이제 힘 있는 나라 미국밖에 없다. 사실이었고 89년, 90년,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미국 말고 그 2등부터 20등까지 전 세계 힘센 나라 다 합쳐가지고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일본 다 합쳐 20개 국가 합친 게 미국 한 나라를 못 당했어요. 그게 1990년대 실정이에요.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그야말로 유일한 슈퍼파워예요. 지구상에. 그래서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이제 진정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왔다. 예, 여러분들 팍스 아메리카나가 뭔지 아시죠? 그죠? 예, 팍스 로마나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최고로 힘이 세니까 조그만한 그 시리아니 뭐니 이상한 것들이 전쟁을 못한다 이집트고. 왜냐 로마가 워낙 세니까 한 방 치면은 바로 그냥 깨갱하니까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이 워낙 세서 세계가 평화를 유지한다. 근데 2000년 후에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온 거예요. 예, 그게 1990년대예요. 그러니까 뭐 워낙 힘이 세니까 90년대 어느 나라도 중국도 러시아도 고개도 제대로 못 쳐들었어요 그때. 예, 클린턴이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미사일로 날려버렸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세요? 네. 모르세요? 네. 그때 중국이 3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미국에다가. 왜냐? 비난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라고 비난을 해야 될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형님이 화나면 우리한테 뭐 불똥이 떨어질까? 여러분 자국 대사관이 미사일로 두드려 맞고 외교관이 죽었는데 중국이 미국한테 맞고 유고슬라비아 전쟁하는 거 떨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I'm sorry 그랬어요. 네. 네, 진짜예요. 클린턴이. 그런 걸 또 중국이 거짓말로 보도해요. 미국이 사과했다. 네. 네, sorry라는 말하고 apologize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뜻이 다른 거예요. 영어로는. 네, sorry는 유감이다 그럴 때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때려가지고 안 됐다. 네. 사과를 하려면은 we apologize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했어요. 클린턴이. 그래서 그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3일 후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으로 그 비판하는 중국 외교부에서 이걸 내놨어요. 뭐라고 내놨냐? 나토는 이렇게 남의 나라 대사관을 폭파해서는 안 된다. 이 나토는 아주 나치처럼 나쁜 놈들이다. 나토를 비판한 거예요. 왜냐? 그 때린 미군 비행기가 나토군에 소속되어 있는 미군 비행기거든요. 예. 그 주한미군이 지금 주한미군이 유엔군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 주한미군이 유엔군 16개국의 하나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다 미군인데 겉으로는 나토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비판하면은 미국한테 또 얻어맞을까봐 나토를 비판한 거예요, 중국이. 그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몇십 년 지나니까 힘을 키워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더군다나 바이든 같이 이런 실정을 거듭하는 행정부에서는 더 한 거죠. 트럼프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비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베이징에서. 트럼프는 플로리다 자기 그 마랄라고 별장이나 백악관 또는 캠프 데이빗 요 세 군데에서 전 세계 모든 대통령의 인사를 다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취임하고. 네, 그리고 시진핑이는 플로리다의 마랄라고에서 맞이했어요. 그리고 시진핑을 앞에 앉혀놓고 시리아에 있는 중국군 50명이 가 있는 데를 폭발을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다 핵무기
그 도와주러 간 애들이 북한군도 한 30명 죽고 생화학 무기 기술 가르쳐주고 그 시진핑 앞에 앉아 있는데 가서 때려서 중국군이고 북한군이고 다 죽여놓고 아 우리 말하려고 해 그 디저트가 참 맛있다고 뭐 드셔보시라고 그러고 by the way 그리고 내가 지금 시리아에 거의 러시아군 부대하고 있는데 미사일을 한 100개 정도 쏴가지고 많이 좀 다쳤다고 시진핑이가 뭐 깜짝 놀랐죠.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온 답방을 갔어요. 몇 달 후에. 여러분 북경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쫑난하이라고 그래요. 쫑난하이. 그 한국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같은 거예요. 시진핑 집무실은. 거기를 들어가는데 미국 대통령 요거 한 1, 2m 뒤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까만 가방 가지고 가는 군복 입은 군인 있죠. 미국 대통령 가면 한 1m쯤 뒤에 군인 정복 입은 사람이 까만 브리프케이스 들고 쫓아다녀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여기를 보면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가방하고. 그건 뭐냐? 이 손목을 끊기 전에는 이 가방을 못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버튼이 있는 가방이에요. 전 세계 어디든지 대통령이 쏴 그럼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쫑난하이에 시진핑이 좀 집무실이 그러니까 한국 같은 청와대 같은 데니까 들어가는데 시진핑 그 경호원들이 이 사람을 막은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막은 거예요. 이렇게 막아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 뭐 트럼프는 대통령이니까 걸어가고 딱 막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오던 시크릿 서비스 알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총 맞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시크릿 서비스. 얘네들이 딱 뒤에서 막으니까 그 중국 경호원들이 막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걸로 쳐가지고 중국 경호원들 그대로 그냥 땅에다가 꼬라 박아버렸어요. 네, 시진핑 집무실 앞에서.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회의하고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사과하고 결례를 해서 죄송하다고. 이게 파워, 미국의 워싱턴에 누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국 같은 이 사람들은 아주 여기 말로 슬라이라고 그래요. 슬라이. 그러니까 아주 요랬다 저랬다 간신같이 그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